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13일 수요일 10분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했고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코스피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의 매수 규모도 굉장히 큰 상황이죠. 모두 받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죠. 어제 금융투자가 9,500억 가장 많이 매도했고요. 투신, 연기금도 매도세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개인의 매수 코스닥 연일 이어지고 있는 거죠. 12월 29일부터. 네. 은행에서는 매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매수 한쪽도 있었습니다. 은행. 다시 돌아와서 국내 내용 좀 살펴보면 전일도 변동성이 컸었죠. 코스피가 3%대 변동성, 코스닥이 2%대 변동성이 있었고, 다만 그래도 이틀 전에 비해서는 월요일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감소했습니다. 워낙 컸었으니까요, 그렇죠? 월요일은 14일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주요 연준 인사들의 테이퍼링 언급에 투심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만 2조 3천억 원 수준의 적극적인 매수를 보였지만 시가총액 1위에서 5위까지의 대형주 중심의 하락이 있었고요. 또 살펴보면 시총 상위 1위에서부터 10위까지의 10개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은 약 1,100조 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3개월 전에는 이 수준이 한 43%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3개월 만에 7% 단기간에 쏠림 현상이 확대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중국 증시가 내수 중심으로 2%대 상승하자 국내의 경우도 경기 민감주 및 금융주 상승하면서 업종별 차별화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환율은 달러 인덱스 상승 및 증시 변동성 확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근데 상승폭은 크지 않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6%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을 대규모 재정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했는데 금융, 에너지, 산업재 등 금리 상승 수혜주들 중심으로 상승했고요. 국채금리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메스터 총재는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까지는 통화정책 변경 필요치 않다고 언급했고, 또 에스더 조지 총재는 인플레 압력 확산될 수 있으나 정책 변화 예상은 너무 빠르다고 언급한 것, 또 국채금리가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12월 소기업 낙관 지수는 전월 대비 그리고 예상치 대비 모두 하회했고요. 종목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등 좀 기술주들이 금리 상승 부담에 좀 약세 보인 종목군들이 많았고요. 인텔이 오랜만에 눈에 띄는 3.3% 상승했는데 CES에서 새로운 칩 발표하고 TSMC를 통해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2% 하락했지만 트위터도 2% 하락을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의 계정 차단에 대해서 비난했죠.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런 것도 좀 뭐 부담이 된 듯 보입니다. 테슬라가 이틀 연속 7%대 하락 보이다가 이제 오늘 상승했는데요. 4.7% 상승했는데, 이틀이 아니고 7% 하락 후에 이제 하루 만에 상승했는데, 인도 진출 기대감에 상승했고, 또 반발 매수세도 들어온 거죠. 그리고 니오가 1% 하락했는데요. 시티그룹이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하락했습니다. GM이 배송용 전기트럭 사업을 개시하면서 6.2% 상승했고, 포드도 덩달아 5.1% 상승했고요. 모더나가 6.2% 상승했고, 니콜라가 또 오랜만에 9.6% 크게 상승했습니다. 월마트가 핀테크 회사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1.1% 상승했고, 유가 상승으로 엑슨모빌 상승했고, 국채금리 상승의 기대감으로 골드만삭스가 2.9% 상승했고, JP모건도 1.5% 상승했죠. 투자 의견 상향 조정으로 웰스파고 역시 2.1% 상승했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백신 기대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 증감이 미국의 부양책과 정치적 불확실성에 하락 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상해 지수 2%대 크게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 국채금리 상승으로 금융주가 상승했고, 전날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간부 회의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고 하며 국가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내수 소비 확대를 촉진하겠다고 한 것이 증시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전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금융주와 소비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해지수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또한 중국 항공당국은 올해 항공기 여행 수요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이전 대비 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도 투심의 우호적이었습니다. 유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0.4%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가격 상승으로 1.8% 상승했고, 금 가격은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했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될 예정이고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연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 또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토론, 연준 베이지 북 등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지수입니다. 이날 장대 양봉으로 뽑고, 변동성 좀 크긴 하지만 장대 양봉 이후에 4거래일 연속 좀 횡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 뽑고 위에서 4일 횡보, 방향성을 좀 찾으려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 그래도 5일선은 지켜내는 모습, 흐름 견조합니다.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21선도 잘 올라오고 있고, S&P 500 보다 출렁거렸지만 종가상 5일선은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나스닥도 윗꼬리보다는 아랫꼬리가 좀 더 길었고 종가상 5일선 지키는 모습, 여전히 흐름 견조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오늘 갭상승이 나왔었죠. 그쵸? 양봉은 아니지만 몸통이 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갭상승 나온 이후에 종가 플러스 전일 대비 상승한 것, 큰 음봉도 아니고 견조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5일선 상승 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 실적 추정치와 올해 연간 추정치는 상향폭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기업 이익의 경우 상향 조정 모멘텀이 속도 측면에서 다소 둔화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 오늘은 좀 하락했지만 최근 상승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채권 대비 주식 선호도는 높고 선진국 대비 이머징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당분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오늘의 경우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는 모습도 보였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지수가 1%대 상승을 보인 점을 보면 어제보다는 그래도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겠고요.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인플레 수혜 업종인 내수 중심의 종목 및 단기 낙폭이 컸던 종목,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로의 매수세 유입 등을 예상해 봅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